안녕하세요. 아이유의 팔레트, 저는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날이 갑자기 엄청 추워졌습니다. 가을을 스킵하고 겨울이 벌써 왔는데 저는 이 분의 목소리를 여름에 들으면 시원하고요. 겨울에 들으면 따뜻한 목소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잘 어울리는데 날이 싹 추워지니까 엄청 급 땡기는 또 목소리의 주인공이세요.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우리 유나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레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데뷔 20주년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소감이 20주년이라는 그런 뭔가 기념비적인 숫자잖아요. 20주년 뭔가 얼떨결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곧 얼떨결에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곧 오겠다 싶어서 20주년이라니 말이 되나라고 저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어깨가 좀 이렇게 으쓱해지는 숫자 아닌가요? 그게 19주년에는 네. 아 이제 곧 20주년이다. 뭔가 으쓱해졌어요. 오. 근데 플랜을 막 짜다가 20주년에 뭔가 기념 행사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전시도 했고 공연을 20회를 채우겠다. 그래서 공연도 하고 정규 앨범도 내고 네. 또 아이유 씨도 그렇지만 저도 20주년을 기점으로 보면 이제 가수였던 인생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올해가 딱 아, 그러네요. 그렇구나. 네. 고. 그럼 20주년이 되면 좀 뭐 마음가짐이나 그러니까 좀 여유나 이런 게 많이 또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언제 생기는 그러니까 건지. 저도 16주년이 돼도 여유가 별로 그렇게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언니한테 생긴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좋은 점은 이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니까 그런 좋은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여유는 신인 때랑 비교를 하셨을 때 신인 때는 이제 막 머리채 잡고서 돌려서 돌아다니잖아요. 정신없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차문 열어주면 뭔가를 한다면 맞아요. 이제는 좀 아이유 씨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골라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페이스에 맞출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내 페이스는 쓰러지면 안 되는 페이스인 상태로 계속 가고 일단 있어요. 그게 비슷비슷한 건가 봐요. 복이긴 한데 참 어려워요 마음이. 20주년이신 우리 선배님도 희망을 너무 짓밟았나? 저희가 이제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아주 처음의 기억은 아니긴 한데 저에게 각인되었었던 아이유 씨의 모습은 있어요. 제가 첫 콘서트를 하던 날 게스트로 와주셨었어요. 첫 콘서트요? 첫 콘서트였어요, 저도. 2009년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소름 돋았어요. 막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근데 원래는 눈이 안 내렸어. 근데 아이유 씨가 게스트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뒤에 빠져서 네네네네. 옷을 갈아입고 네네, 있는데 그쵸. 창밖에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눈이 온다. 오 화이트 크리스마스네. 이러고 신나서 이제 뛰어 들어갔어요. 네네. 여러분 눈이 와요 했더니 네 알아요. 제가 말했나봐요. 제가. 왜냐면 저도 이제 게스트로 가가지고 뭘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말하기 좋은 거잖아요. 제가 그 말을 진짜 관객분들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을 팍세게 해버렸네. 아니. 근데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우리의 만남이 축복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뒤늦게 생각하고. 아주 신인 때 일들은 그렇게 책갈피를 꽂은 것처럼 몇 가지 큰 사건들만 기억이 나는데 그쵸. 저한테는 그것도 큰 사건이었었단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팔레트라는 프로에 언니를 모셔서 이렇게 우리 얘기를 얘기한 적이 처음이에요. 맞아요. 그때 신인 때는 그 대기실을 같이 써도 그렇지, 맞아. 할 말이 막 별로 없고 스태프분들이 다 약간 이렇게 뭔가 금을 거놨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요즘은 안 그럴까요? 음악 방송 최근에 하시지 않았어요? 요즘 톡방 줘요. 아, 그렇지. 너무 애로워. 감이 맞아. 지금
알지. 그 아유 씨도 이제 독방 쓰실걸요? 아마 마지막 방송 때 독방을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럼 대기실도 같이 썼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기억이 하나 나는 게 네. 아유 씨가 딸기를 엄청 오물오물 맛있게 먹고 있었어. 딸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세상에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어머. 딸기를 좋아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딸기를 툭툭툭 떨어뜨려. 그래서 어머 내가 혹시 실수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와, 저 지금 무슨 전생이 떠오른 것처럼 그게 기억났었어요. 딸기를 좋아하나 보네. 약간 이런 말했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말 걸어가지고 괜히 선배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말을 시키시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거를 막 뱉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막 그래서 근데 그게 떨어뜨리니까 선배님도 당황하시고 아 먹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 걸어서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방식이 좀 더 부드러웠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했어요. 언니. 그래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마주치진 않았지만 만날 일이 있으면 언니가 항상 먼저 이렇게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 친해지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막 가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여쭤보고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됐어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제 우리가 처음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몇 년이 지나가? 최소 16년이 된 건데 데뷔하자마자 언니를 뵀으니까 아무튼 언니를 오늘 모실 수 있게 돼서 많이 오래 떨었어요. 오래 떨고 저도 떨었어요. 왜요? 아 나는 그걸 계속 후회했다니까. 딸기를 좋아하나 보네라고 하지 말 걸. 무슨 귀현이 소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처럼 말을 하는 거야. 딸기를 좋아하나 보네. 약간 이런 말했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딸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셨구나. 아니요, 저는 그냥 언니랑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서로 어렵다 이런 그랬던 걸로. 것 같아요. 그때 네. 왜냐면 언니도 너무 어리셨던 거잖아요. 그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려서 참 그땐 너무 어렸지라고 하기엔 나보다 더 어린 지은이 있고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패키지 앨범이 나왔어요. 올해 9월에 정규 7집을 내셨는데 네. 2개월 만에 또 리패키지 앨범을 이게 곡을 또 다 직접 쓰시잖아요. 네. 작업량 자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 앨범 6집 앨범을 내고 나서 그때는 리패키지가 앨범 내고 나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감이 너무 타이트하고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7집은 리패키지까지 다 만들어 놓자 해서 그 1년 안에 리패곡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배분할 이렇게 하신 거구나. 네,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됐어요. 이번 그럼 리패키지의 제일 중요한 타이틀곡은 어떤 곡인가요? 포인트 니모라는 곡이에요. 언젠가부터 생물이 아닌 것에 이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멀리서 언니 뭐 인터뷰나 이런 거를 조금씩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알고는 있었어요. 네. 되게 코로나 그 시기부터 혼자 놀기 시작하면서 과학적인 것들. 맞아요. 막 그런 것들에 이제 이입을 하는 것들, 사람이 아닌 것에 이입하는 게 되게 재미있어졌는데 이번에는 인공위성의 이야기예요. 포인트 니모는 라틴어로 니모가 아무도 없는 곳, 해양 도달 불능점을 포인트 니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지구에 땅이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땅에서 가장 먼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네. 땅에서 가장 먼 바다이고 하늘과 땅의 거리가 땅과의 거리보다 더 가까워요. 오, 그 정도로 멀어요. 그게 포인트님이에요. 네.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고 그곳에는 이제 쓰임이 다한 인공위성들이 떨어지는 인공위성의 무덤이더라고요. 그걸 알고 또 너무 깊어져가지고 은퇴를 앞둔 아빠가 생각나고 막 거기에 이제 이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삶의 많은 희로애락들을 겪고 그 인공위성들도 다 분명 쓰임이 있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쓰임을 다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그래서 그걸 어떤 짓게 이야기를 됐어요. 해요? 소녀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소녀라는 주인공이 만약에 그 도달 불능점에 가서 그 인공위성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어른들이잖아요. 네.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뭘 물어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냥 네.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런 답을 해주지 않을까. 사라지는 모든 것들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 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곡인 건 거죠, 그러면? 네, 그런 가사가 담겨. 슬플 것 같은데 또 뭔가 슬프게만 풀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 곡을 그럼 먼저 듣고 얘기를 좀 나눠봐도 될까요? 네. 오늘 첫 라이브세요, 그러면? 네. 여기 20주년이신데도 첫 라이브 네, 이런 거예요? 그러실걸요. 4년 뒤에. 아, 그때도 그런 거예요? 조금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많아요. 못하는 일이 잘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최초로 또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맞아. 지금 망하면 계속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니까. 우리가 이 라이브를 끝내고 와서 그 얘기를 좀 내가- 나눠봅시다. 내가 포인트님을 가면 어떡하지? 아무도 없는 거. 그 얘기를 저희가 또 한번 노래를 듣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나 선배님의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 포인트니모를 박수로 청해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을 좀 편히 먹어도 될걸 지금 아무도 없잖아 너의 나와 하늘과 바다 그뿐인걸 수많은 사람들 속 어쩌면 지쳐왔던 걸지 몰라 수고했다 참 고요한 일상도 나쁘지는 않아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으니 세상의 기쁨을 죄난 우리 너 같은 기분이었지 한켠에 피어나던 불안함과 싸워 이기면서도 어디까지 멀리 날아오르고 싶었던 걸까 그땐 그게 정답이었어 무슨 말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그만한 사정이 있잖아 내 삶이 이렇지 않았고 네 삶이 이렇다는 너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피어나고 질 때 세상의 총량은 어쨌거나 우릴 포함할 테니 석양이 지는 하늘에 물들어가는 기다리는 나 다시 태어나도 좀 착한 영이 포인트니모에서 멀어져가는 그때 나와 그 곁에 너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손에 쥐고 싶은 건
어떠셨어요? 막 이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첫 라이브시니까. 아, 또 엄청 긴장되네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엄청 긴장되는데 무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제 감히 후배 입장에서 막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왜요? 이제 같이 들고 간 동료 입장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 큰 선배님이니까 그게 처음 초반 설정돼 있는 게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크게 바뀌지 않는 거 아시죠? 저도 보아 언니가 아직도 어려워요. 네. 맞아. 그럼 보아 선배님이랑은 그 차이가 어떻게 되신대요? 연차 차이가? 4년인가? 아 5년인가? 뭐 그 정도 날걸요? 그러면 그냥 딱 똑같이 네. 그런데 선배님한테도 보아 선배님이 아직 맞아요. 어려우신 저도 아직도 그 초반 설정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데뷔할 때 TV에서 봤고 막 공부했고 그런 선배님이니까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 기억이. 유나 선배 노래를 내가 뒤에서 이렇게 듣다니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아직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언니 너무 좋아요 막 난 너무 좋은데 내 좋다고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저는 기타 라이브를 이렇게 포인트니모도 오늘 처음 해보니까 지금 방금 틀렸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정말요?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안 틀리셨어요, 정말? 어딜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틀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떨려 보인다고 하는데 완전 이런 사기꾼이 없죠. 이거 계속 이대로 가도 좋은가? 어떤 포인트에서? 표정을 짓는 거나 이런 것도 연습이 워낙 오래되어 있으니까 약간 감정을 알 수 없다라고 상대가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 숨기려면 숨겨지는 거니까 나는 막 죽을 만치 너무 힘든데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말로 하기도 너무 프로답지 못한 것도 같고. 그러면 오늘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오늘 좋아요. 오늘 네. 너무 좋은 게 느껴져요. 노래를 듣기에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그렇고 요즘 죽자고 일찍 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밤에 문자를 드렸는데 자고 참 주무시는 것 얼마나 잔 같더라고요. 거. 우리가 이제 이따가 노래를 바꿔서 이제 부를 거잖아요. 네. 어느 날 언니가 저한테 영상을 그냥 짤막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또 밤 감성에 제가 아이유 씨한테 밤에 문자 좀 그만해야 되는데 또 밤 감성에 취해가지고 얼마 전에 C2023A3라는 혜성이 지구에 근접해 왔었어요. 네. 한번 보고 왔는데 이제 지구에서 정말 점점 멀어지니까 왠지 아쉬운 거예요. 한 번 더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해 쪽으로 가면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을 질 때쯤에 그 노을 전망대에서 한번 볼까? 하고 갔는데 웬걸 시간 계산 잘못해서 겁나 막혀서 해 다 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닷가였어가지고 아이와 나의 바다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물지 않는 바다는 이 정도 바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카메라를 들었는데 너무 예쁘게 야경이 있고 파도 소리가 들리길래 이거를 지금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슬러 미쳐나가 내 안에 빛나는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노래가 끝날 때쯤에 비행기가 싹 가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예뻐서 또 틸업을 하고 곧 만나 이러고 저 혼자 맞아요, 보이지도 맞아요. 않게 손을 흔들고 만나자. 그 영상이 좀 너무 충격적으로 감동이었어요. 순간 썸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옛날부터 썸이 좀 있긴 했어요. 문자로. 강제적인 네. 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썸이잖아요. 이거는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마음에 아픈 저한테 자극이 온 거예요. 저도 심장이 아팠어요. 답장을 받고 나서. 진짜? 아니, 이 여자가
밤거리에 나가서 자기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게 제가 그래서 밤거리를 뛰쳐나갔죠. 작가를 바람을 만지러 가야 돼 해가지고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기억의 바람 변해가는 거리에 다시 불어오면 잠시 손을 흔들어봐 보냈는데 밤새 답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잤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 주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거기까지 마무리까지도 완전히 썸이었고 뭔가 문자로 막 얘기를 막 많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요.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뭔가 말을 막 하고 싶은 말을 좀 참고 왔어. 그래서 리허설 때도 참고 언니 도착하신 걸 아까 보고도 참고 포인트 니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네, 할게요. 모든 가사가 다 한글이네요. 맞아요. 네. 영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난 앨범부터 조금 그렇게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글이 아니면 담기 어려운 그런 뉘앙스와 깊이 같은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포인트 니모는 영어이고 라틴어지만 근데 힘들잖아요. 사실 영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고 가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발음을 노래하기도 되게 쉽지 않고 근데 그런 유혹의 순간을 그러면 참으시면서 한글로 다 디자인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한글로 가사 작업을 할 때는 줄글을 쫙 쓰고 이걸 운문화 시키면서 계속 컴팩트하게 압축을 시켜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러보지 않아요. 그 유혹에 빠질 것 같아서. 여기가 어떨 것 같고 저희가 어떨 것 같고 이게 내가 그 지점에서 항상 불러보지 않아야 되는군요. 미래 내가 하겠지 하고 그냥 녹음실에서의 윤하가 하겠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불러보다 보면 여기는 근데 이거 말도 안 돼. 여기에 끼역 발음 쌍기역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 힘들어 이러면서 타협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가창자 윤하에게 맡기시는 거군요. 막 서로 욕해요. 프로듀서 유나랑 가창자랑 서로 욕하고 작사가 윤하 막 욕하고 막 너무 그래요. 네. 산문으로 글을 쓰셨다가 그걸 운문화하시는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포인트 니모는 약간 소설 같은 개념이었겠네요. 네. 리패키지 앨범에 지난 리패키지 앨범도 그렇고 지난번에는 한 20피 정도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60피 정도 되는 스토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동화처럼 내용들이 곡마다 있어요. 다 직접 쓰신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거 이제 산문으로 다 뭔가 그쵸. 이야기로 썼는데 여기서 추리고 가사만 딱 생각되는 말들이. 남았는데 이것만 내면 이것만 알 텐데 나 사실 열심히 했다. 책으로 양장본 형태로 나오게 그거 됐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도표를 쫙 만들어가지고 엑셀로 막 캐릭터의 성향과 MBTI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기계들도 다 MBTI가 있어요? 네네. 어머, 나름대로 어머. 이렇게 설정을 해갖고 나이도 좀 설정해놓고 했습니다. 몇 명? 몇 기계? 인공위성을 몇 개? 그냥 하나로 했고요. 네. 그리고 맹그로브라는 나무가 있고 개복치 캐릭터가 있고 또 연어떼, 소화성어류들의 떼 그리고 퀘이사호라는 배가 있어요. 퀘이사호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볼래요. 퀘이사호는 나 벌써 눈물 나. 스피드 요트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버려진 배로 설정을 했는데 그 친구는 모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려요. 그래서 원래는 아쿠아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친구한테 가서 낙서를 한 거예요. 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소녀가 발견하고 퀘이사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나를 끌어들인 엄청난 중력의 힘을 가진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퀘이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소녀와 퀘이사가 세계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야, 그런 생각 어떻게 아니 과학적인 이야기와 되게 사람의 마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감성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쳐서 이과 감성인가 그럼 문과 감성인가 저는 그냥 문과예요. 사실 뭐 로켓 방정식의 저주 이런 곡
제목도 있지만 로켓 방정식을 보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로켓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러면 진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 얼만큼의 연료가 필요하다. 근데 이만큼의 연료를 채우면 또 이만큼의 무게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사정거리가 더 짧아지고 뭐 이런 딜레마에 대한 그거를 다 뭔가 그러니까 저 완전 그런 거 문외한이어가지고 언니가 그거를 잘 공부해서 저한테 쉽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에 흥미를 있는 언니에게 흥미를 느낄 것 같아요. 짧게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 쉽게 해가지고 그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해볼 거예요. 바꿔볼까요? 네, 이제 바꿔볼 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저는 바람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 곡을 언니가 추천해 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바람을 추천해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속물 같아서 죄송해요. 왜? 아니 역주행하고 있어가지고 아, 바람이. 네. 그렇구나. 그때 아니고 자꾸 역주행을 해가지고. 아니, 저는 사실 바람이라는 곡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사실 유명한 노래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카제라는 곡으로 네. 일본에서 먼저 맞아. 일본 이 오리지널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듣고 이번에 언니가 라이브 앨범으로 내신 그 버전도 듣고 바람도 듣고 했는데 곡이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노래를 모르고 살았지? 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원래는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바람을 이제 듣게 됐는데 제 입장에서도 뭔가 더 좋은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서 오히려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미 역주행 중이었군요, 이 노래가. 슬슬슬슬 그러길래 찬바람 불고 하니까. 언니, 그러면 이 노래 다시 또 내면 안 돼요? 와, 네, 좋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버전이랑 또 스튜디오 녹음 버전이랑 또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더 힘을 빡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제가 바람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그 카제 버전이랑 그 지금 바람 버전을 약간 중화시킨 느낌으로 편곡을 한번 해봤거든요. 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유 버전의 바람을 매도 먼저 하니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가 시작된 거리 끝음 속에서 바람이 불어들 때 가슴 아팠던 날들 기억을 타고 와 스르르 미소가 되지. 도로를 타는 불빛들 그 사이에서 너와 듣던 노래들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린 life goes on. 흔하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를 전부 믿고 싶던 그때의 나를 후회한다 해도 이젠 잊어야 해. 돌이킬 수 없는 시간마저도 두 손에 가득 안아둔 yes 잘해.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기억의 바람 변해가는 거리에 다시 불어오면 잠시 손을 흔들어봐. 이루지 못한 채
너를 도망쳐 왔어. 여기까지 와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네가 없는 걸. 눈물을 배우고 아픔을 알고서 미소 짓는 법도 알게 됐지. 너도 그랬을까. 한참을 알고서 내게만 보여준 미소였을까. 돌아갈 수 없게 멀어진 yes. 차라리 바쁜 하루하루에 널 잊었다가도 그런 매일매일의 순간 웃어봐도 잠깐 밀려온 기억은 한순간도 날 그대로 두질 않아. 시간이 흐르면 내게 닿지 못했던 그 한마디도 너를 향한 마음도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걸. 와. 아니 2절에서 완전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맞아요. 너무 아이디어 좋았어요. 그래요? 오, 네. 아, 저도 약간 그 킥이라고 생각. 2절에선 이렇게 이렇게 부는 대선율로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편곡을 한번 해봤고, 언니 버전을 느끼면서 들으면서 팽팽한 바람이라고 느꼈거든요. 오. 그러면 나는 같은 그걸로 해봤자 더 좋을 리 없으니까 저는 조금 더 예전의 바람? 예전에서 더 불어와서 조금 더 느슨하게 불어오는 바람? 좀 더 희미한 바람?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저 너무 황홀하게 들었어요. 너무 황홀하게 들었고 코러스도 새로 라인 짜주셨잖아요. 맞아요. 진짜 아이유 씨 나온 그런 라인들이 뚝뚝 그래요? 튀어나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감사합니다. 언니의 이제 컬러 스위치를 들어볼 건데, 아이오나의 바다를 준비하셨죠? 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아, 원래 좋아하시는구나. 나왔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고, 제 새 앨범이 바다가 배경이다 보니까 아이유 씨의 바다 노래가 뭐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1번으로 떠올랐고 2번이 어프인데, 근데 어프는 하다가 진짜 망하면 찬혁이한테도 욕먹을 것 같고 그 노래 은근히 맛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와 나의 바다. 근데 노래가 너무 높잖아요. 길고 높고 이 가사가 주는 서사를 쭉 따라가야 되는 감정선이. 진짜 이거 공연에서 도대체 어떻게 부른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선곡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아무튼. 이게, 왜냐면 언니 노래도 오늘 라이브를 하셔야 되는데, 이 팔레트를 중요한 그 스케줄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최고 중요하죠. 지금 제일 중요한 스케줄이죠. 아니, 쉬운 노래 선곡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니가 딱 이 곡을. 이 곡 진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거의 뼈에 새기듯이 연습했거든요. 정말 제가 뭔가 커버를 할 때 엄청나게 몰입해서 하지 않으면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아이유 씨한테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저도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제 세계관 내에서 아이유 씨한테 붙이고 싶은 편지 같은 그런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잘 불러보겠습니다. 야, 아이오나의 바다. 다른 분이 이렇게 부르는 거를 듣는 거는 정말 왕곡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유나 선배님 버전의 아이오나의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영원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쌓이는 하루만큼 더 멀어져. 우리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어린 날 내 맘엔 영원히 가물지 않는 바다만 있었지. 이제는 흔적만이 남아. 희미한 그곳엔 설렘으로 차오르던 나의 숨소리와 머리 위로 서서히 푸는 밤. 바보가 되어 어디로든 달려가고 싶어. 작은 두려움 아래 천천히 두 눈을 뜨면 세상은 그렇게 모든 순간 내게로 오는 듯이 선물이라고. 숱하게 의심하던 나는 그제야 너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선 너머의 기억이 나를 부르고 있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목소리에 물결을 거슬러 나 돌아가. 내 안에 바다가 태어난 곳으로 휩쓸려 길을 잃어도 자유로워. 더 이상 내 그대는 어둠의 눈같이. 두 번 다시 날 모른 척하지 않아. 그럼에도 여전히 가끔은 삶에게 지는 날들도 있겠지. 또다시 헤매일지라도 돌아오는 길을 알아.
박수 조용히 치게 되네요. 아유. 참. 감히 호 이런 거. 아니, 노래가 주는 할 수가 그게 없어. 있으니까요. 곡이 주는 감상이 있다 보니. 이 편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편곡을 해서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어떤 해석이었는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엄청 웅장하고 그랜드하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 여신 같거든요. 모든 연출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빌드업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힘을 여정이 준, 네네네. 있는 것 같고 팔레트에 가서 내가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선택한 게 약간 모던 락으로 해보자.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랜드하게 가는 느낌 안에서 제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이거를 부를 때마다 되게 울컥하고 감정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 감정의 한 복판에서 부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마주한 나의 상태로 부를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미 되게 지나버린 이야기로 불러야 회상하는 것처럼 불러야 그나마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까 리허설 할 때도 너무 그 울컥해서 네. 이거 진짜 녹화 들어갈 때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까 리허설 때 저는 이제 저기 모퉁이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끝 소절에서 언니가 되게 감정이 북받치신 거예요. 아이유 씨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너무 어릴 때 시작을 했고 뭔가를 배우고 준비된 상태에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도 되게 많고 돌아봤을 때 아쉬운 점들도 많고 물론 그때 그 어릴 적에 내가 지금의 영웅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계속 이렇게 밀어주기는 했었지만 밀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돌아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유 씨와의 그런 관계도를 생각했을 때 되게 나는 그때 많이 미숙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유 씨를 보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잘해줄 걸. 딸기 때문이에요, 언니? 여러모로. 언니? 몰라, 원래 그냥 나이 많은 게 죄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항상. 나도 너무 미숙했고 너무 많은 일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그때다. 근데 그 아이보다 더 어렸던 아이를 생각하면서 부르게 되더라고요. 오, 진짜. 그렇게 나가니까 너무 슬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슬픈 거예요,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는 아까 좀 놀랐어요. 언니가 많이 그 몰입을 하신 그 모습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언니가 그때 저도 참 이 질문 많이 받았는데 그때 16세 윤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네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살고 있다. 좀 더 열심히 해보면 어때? 좀 더 열심히 해보면 어때? 미래의 내가 너 덕에 내가 좀- 더 잘 될 수, 더 출세할 수 있게. 보이고식 좀 하자. 파이팅하고. 더 이렇게 막 보듬어주고 이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해.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어요. 아니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그때 걔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 근데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저도 제 입장에서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솔로 가수들끼리 자기만의 그런 고충이라든지 뭐 본인들만의 그런 노하우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좀 더 유대를 쌓고 했으면은 진짜 좋았을 텐데.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그 신인 때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조성되어 있는 관계가 그냥 계속 가는 그대로 느낌이다. 가니까. 저도 아직도 보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뭔지 너무 이해하거든요. 같은
그 막 활동기가 아니었던 정도의 음. 더 대선배님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는 오히려 더 뭐 오. 대화를 나누거나 뭐 만나지는 것도 기회가 더 많은데 오히려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가수들끼리의 그 교류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 아, 근데 여성 솔로가 일단 멸종 위기고, 많이 없었죠, 그때 당시도. 네, 너무 없었고, 지금은 그래도 근데 꽤 많지 않나요? 지금은 그래도 진짜 많아졌죠. 응. 그러게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언니의 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와, 그래요? 오! 완전 그래요. 오. 그럼 우리 현수막부터 하나 만들고 여성 솔로 모임에 이런 거 할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네. 그런 얘기를 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하고 싶었어요. 오. 놓친 것 같은데 그 시기를 그 얘기를 할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덕분에 오. 저도 열심히 잘할 수 있었다고 와. 얘기를 하고 이제 아직 늦지 않았다면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유, 제가 고맙죠. 근데 그 말 저도 보아 언니한테 너무 하고 싶어요. 아직 못했는데. 아직 못하셨어요? 네. 저도 너무 늦어버린 걸까봐 얘기 못했는데 나도 지금 얘기해야겠다. 하세요. 지금 하세요. 여기 보고 하면 돼요? 언니 덕분에 저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콘서트에서 그 쉬라는 노래가 제 최근에 앨범에 있거든요. 네, 그거- 봤어요. 보셨어요? 네. 사진 딱 띄워놓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노래가 거의 콘서트의 마지막 곡이었거든요. 그리고 투어를 다 끝내고 앵콜 콘서트의 거의 마지막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지치기도 좀 지쳐있고 그럴 때였는데 그 곡을 할 때 내 지금 무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 음악 안에 녹아져 있는 분들이 내 무대를 허락해 주셨어. 없었으면 나 없어. 진짜로. 그 마음 뭔지 알아요. 근데 또 멀리 계신 대선배님들이면 대선배님대로 가까이 있는 언니 같은 분들 언니대로 너무 다 특별하게 다 감사한 거예요. 언니는 되게 저한테 가까이 있는 대선배님이었기 때문에 언니의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딸기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언니가 많이 세상에. 나 그거 기억나는데 언니가 한번 되게 아프셨어요. 오늘 헤어졌어요. 맞아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언니가 그 목이 아픈데 너무 무대를 열심히 하시는 그걸 제가 봤어요. 같은 거기에 출연을 해서 본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나 저 모습을 꼭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 세상에. 언니한테는 뭔가 그냥 뭐 지나간 기억일 수도 있지만 후배한테는 그런 날이었어요. 무대를 저렇게 대해야지. 내가 아픈 날 당연히 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이 좀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언니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엄청 대단히 멋있었어요. 무슨 호사야. 근데 진짜. 언니가 되게 아무튼 속상해했어요. 그 무대가 끝나고 우리는 대기하거나 하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튼 엄청 인상적이었고 엄청 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남아있는 기억이에요. 그렇구나. 네. 너무 늦은 얘기지만 아니요. 10년도 지난 얘기지만 꿀잼이에요. 그때 언니 되게 멋있었어요. 저도 아이유 씨 보면서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저 이번에 월드 투어 하시는 네네네. 거 제가 다 가지는 못했지만 너무 많이 갔더라고. 저희 엄마도 다 못 오셨어요. 이제는 뭔가 후배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아니에요. 동료 같은 느낌이거든요. 진짜? 이 투어를 정말 무사히 마치기를 누구보다 되게 응원했어요. 진짜 솔로는 뭐
같이 나와서 해줄 사람도 없고 그치. 혼자 그거를 맞아, 감당을 맞아. 해야 되는데 맨날 못할 것 같은데 이걸 결국에 해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거봐 할 수 있잖아라는 말이 또 짐이 되고 그거의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 콘서트를 또 앞두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체조 경기장에서 360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360도이시죠, 이번에? 처음 이제 올림픽홀에서는 뭐 작으니까 그래도 360도를 해봤지만 체조 360도 처음이고 다른 이유였지만 아무튼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그냥 게스트가 없는 공연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60도 언니가 좀 음향적인 좀 답을 좀 찾아주세요. 뭐야? 아니 저도 이럴 수가 갑자기 숙제를 받았는데. 저도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긴 어. 하지만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만약에 좋아요, 언니가 좋아요. 네. 엄청 신경 쓰시잖아요. 또 공연 음향. 네, 뭐 저희 음향팀한테 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면 다 드릴게요. 좋아요. 360도 공연장에 대해서 정말 원하시는 그게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언니가 희망이네요. 360도 저 오래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너무 그 음향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한번 그럼 해보고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저희가 한번 정복해 봅시다. 좋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공연을 저는 끝낸 입장이잖아요. 킹 받네? 이거 좀 킹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무튼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보러 가도 돼요? 아니 우리 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저는 언니 공연을 또 예전에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네네. 저는 그때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가지고 네. 좋았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의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몰래 가게 돼요. 맞아요. 그냥 그래요. 괜히 내가 온다고 해갖고 신경 쓰는 거 아닐까 몰래씩 가게 되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김에 혹시라도 제가 오세요. 저도 갈래요. 아니 얼마든지 언니께서 오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좋아요. 제가 그날 많이 긴장하게 하겠지만은 너무 좋아요. 무슨 긴장을 언니 보러 온다 그럼 당연히 긴장하죠. 보아 선배님 보러 오신다고 하면 긴장 안 돼요. 와 그러네. 얼마 전에 근데 보러 가셨죠? 네, 저 가서 엄청 울고 왔어요. 마스크로 막 눈을 닦고. 티켓팅도 직접 하셨다고. 제가 취소표 언제 나오냐고 계속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취소표 나왔다 하고 그걸 알려주셔서 알려주셨어요? 바로 들어가서 한 자리를 딱 구했어요. 와 대박이다. 그냥 첫 곡부터 눈물이 너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은 게 선배님 진짜 나도 별일이 많았는데 저분은 얼마나 별일이 많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굳건하게 저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언니의 희망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나도 돌고 돌아 그런 거 맞아 그런 거야. 그냥 뭐 저도 어떤 후배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후배가 있겠죠. 그럼요. 바로 앞에 계신 선배님들은 제일 크고 그 분의 한 발 한 발이 나한테는 희망이지. 제가 제일 득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이거 약간 좀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오징어 게임에서 네. 잠깐만. 유리다리 같은 거야. I'm going right in front, buddy. Either way. 맞아. 그 생존자 있으면 너무 그냥 감동인 거예요. 그냥 맞아. 따라갈 그래요.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서로 잘 되면 서로 득이에요. 완전 득이죠. 정말.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잘됨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 있어요, 저희가. 맞아. 저희 너무 공동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소통을 하거나 막 이렇게 엮이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동시대에 활동을 하는 선배분들이나 동료분들 그냥 당연히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것 같고, 저는 어제 언니 뒤에 있는 후배니까 좀 그 수혜를 또 많이 받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더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또 보아 선배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처럼 후배분 중에서도 또 엄청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생겼다고 나는 들었어요. 카리나 씨를 요즘 열심히 그러니까. 좋아하고 있어요. 당연히 에스파 아닙니까? 카리나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에스파 사랑해요. SM을 원래 되게 좋아하시는? 맞아요. 어. SM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SM을 계속 짝사랑하는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보아 선배님도 좋아하고 H.O.T 선배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에스파까지 다 너무 좋고 에스파는 조금 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활동을 하면서 인사를 하신 적은 없어요, 아직? 네,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어머, 그러면 어떠실까? 그거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을 저 혼자 선배로서 하실 거예요? 팬으로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거를 아직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진짜. 가끔 연습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어떤 창피해. 식으로? 쿨하게 해야 될까? 막 딸기 좋아하니? 아이 그치.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아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으니까. 딸기를 좋아하나 보네. 약간 이렇게 말. 얼마 전에 그런 팬 소통 앱에서 유나 선배님이 날 좋아한다며 나도 하고 하트를 딱 보내줬는데 어머. 나에게 보내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제가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기도 썸이잖아. 썸을 막 다 뿌리고 그냥 다니시네요, 언니. 정말 응원합니다. 카리나 씨와 유나 선배님의 어떤 콜라보 이런 것도 기대하게 되네요. 그걸 지금 계속 생각 중입니다. 카리나 씨 노래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한번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파 분들의 네 분의 다 그 보컬 역량이 튀어나요. 너무 좋고 여기서 갑자기 또 카리나 씨와의 에스파 분들 진짜 저도 진짜 응원하는데 언젠가 콜라보가 성사되기를 저도 감사합니다. 저와의 대화가 좀 저 너무 대유잼이어서 지금. 유잼이셨어요? 네. 잘 느껴지진 않는데 스스로가 느끼시기에 내면이 좀 많이 흔들린다? 감성 때문에 좀 개복치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다고. 저 겁나 개복치예요. 그래서 유리 멘탈이고 금방 멘탈 나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안해 못해거든요. 안 해 못해? 안 해 못해? 이렇게. 왜 통증이 심하면 욕하면 좀 나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안해 못해 하고 결국에 다시 뭔가를 할 거니까 네네네. 자꾸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게 무너지고 포기 너무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개복치라는 생명체가 얘가 생각보다 강인하다라는 그 자료를 보고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나도 생각보다 강인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나의 그런 면을 좀 내가 스스로 발견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태양물고기가 나오게 됐어요. 이 곡을 청해 들으면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좀 아쉬운 얘기라든지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는 아이유 씨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음악이라는 재능을 갈고 닦은 것도 있지만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서로 선물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이렇게 만나서 그게 제가 진짜 이거 하면서 항상 좋은 부분이에요. 정말 너무 좋았고 우리 16년 만에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보는 대화를 거잖아요. 처음으로. 네. 이것도 참 감사하고 전 정말 언니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좀 미리 연락을 주셨어가지고 저희도 준비할 시간도 많았고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재밌었어요. 더 재밌었고 언니 노래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고 카메라 없는 데서 나중에 또 얘기를 더 나눠보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신 그 마지막 멘트 있으세요? 네, 있어요. 뭐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요. 와, 이거.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요, 진짜. 우와. 이야, 이걸로 울지 마! 완전 한 방 먹었어. 대박. 그래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하면서 인사해요. 왜 눈물 나? 우리 싸운 적 없거든요. 진짜 싸운 적 없어. 저희 진짜로 싸운 적도 없고 그런데 못 친하게 지내는 그 세월만큼 빨리 더 친하게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너무 좋은데? 매일이 좋을 순 없어도 가끔은 기대해 실망에 빠져버리지 난 아직도 잘하는 중일까 멈춘 것보다야 훨씬 기뻐할 일이지만 아무리 마음을 먹어봐도 왠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막막하기만 해 어쩌면 보여진 내 모습이 전부는 아닐까 두려웠으면 해어릴까 별일 아닐까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에게도 기꺼이 미소 짓도록 따르는 내가 되기를 아니라면 만화처럼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르지 바다에 태양 되어 빛이 날까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비뚤어진 남은 별빛을 받아온 너의 온기가 필요하니까 네가 필요해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에게도 기꺼이 미소 짓도록 따르는 내가 되기를 아니라는 말처럼 설렘으로 차오르던 나의 숨소리와 머리 위로 서서히 푸는 밤 바보가 되어 어디로든 달려가고 싶어 작은 두려움 아래 천천히 두 눈을 뜨면 세상은 짠! 친하게 지내는 두 사람의 모습과 오늘 바다의 여정을 함께한 모습. 아, 그리고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나와 바람과 플레트. 아, 진짜 우리는 귀신 아닌 주의. 우리 플레트 와서 같이 노래도 바꿔보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눠봤는데 좀 걱정하고 긴장했던 때가 훨씬 즐겁고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